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작년 올해 들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발전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업체별로 많은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리 자동차가 G 파일럿이라고 하는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BYD가 신의 눈, 가스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이게 테슬라하고 테슬라 FS에 맞물려서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직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BYD의 가스아이 천신의 눈이라고 중국말로 천신의 눈이라고 그러죠. 신의 눈이라는 이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 이번에는 이 GD가 G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들은 G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쏘고 있죠. 이 G 파일럿이라고 하는 스마트 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확히 말하면 에이다스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 공개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리 자동차의 스마트 주행 시스템 G 파일럿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G 파일럿이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가지 솔루션, BYD는 세 가지였습니다.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BYD의 신의 눈, 천신의 눈과 유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BYD는, 지리는 G스페이스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30기를 지금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7,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에는 이들 세 회사 말고 바이두하고 화이드도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자율주행 경쟁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도로 조건이 도시하고 시골과 지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주로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중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좀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 파일럿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솔루션, 그러니까 H1, 3, 5, 7, 9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차량 수명 전반에 걸쳐서 계속 진화한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마지막 패치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HPA는 모든 G 파일럿 구동 차량에, 그러니까 H1부터 H9에 모두 그 표준으로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면은 그걸로 잘 ADAS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HPA는 홈전 파크 어시스트, 집 주변에서 주차를 도와준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G8의 H1 사양은 10개의 카메라, 그리고 5mm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노화 기능,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노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 주차 지원 기능, 자동 주차 지원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자동 주차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까지 실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65m 이내에서 운전자가 원하면 내 앞으로 차가 다시 도착한다. 뭐 이런 개념의 기능을 이미 선보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상께 이제 G8, H5는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11개가 있고요. 그 테슬라가 18개죠. 그리고 밀리파 레이더가 3개, 그리고 라이다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 없이 전체 시나리오로 H2, P2P, D2D, 엔드 투 엔드 그 노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성능인 H7하고 H9은 H7 같은 경우 GH5하고 동일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AI 기능을 더 많이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고 VLA 모델을 지원합니다. 이게 비디오 라지 모델, 비디오 랭귀지 모델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델 지원한다는 거고요. H9은 13개의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탑재된가 여기다가 밀리파 레이더가 들어가고 라이다도 여러 개를 탑재한답니다. 그럼 이게 그 레벨 3 자율주행을 위한 솔루션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용 승용차의 레벨 3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2035년 정도로 보는 인공지능 학자들 말에 비한다면 결국은 이들도 그들의 기술 우위권을 주장하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G8의 기술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H1은 고속 노화, 내비게이션 온 오토 파일럿과 사용자 설정 가능한 메모리 주차 기능이 지원되고요. H3는 도심 지능형 주행하고 노화가 지원됩니다. H5는 지도가 없는 도시 노화하고 P2P 지능형 주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H7은 VLM, VLA 및 디지털 예측 기능을 지원합니다. H9은 최첨단 지능 주행 기술로 안전 드라이브 역할을 한다. 이게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다 모았다는 것에 저는 우선 그 주목을 끕니다. 검증이 필요한다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대단하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 제도적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실용화하는 데는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 어쨌든 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리그룹은 지리자동차, 지커, 링크앤코, 갤럭시 이런 브랜드들의 이 기능들을 모두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H7의 고급 기능에 VLM이 들었는데 비디오 라지 모델은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행 환경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를 많이 달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VLA는 비디오 랭귀지 액션 모델. 그러니까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주행 행동 결정,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이런 식으로 약간 세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과 통합해서 하나로도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이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디지털 예측 기능, 주행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안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능형 주차를 한다. 그래, 주차 공간, 주차 지점 지능형 주행 지원.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도 자율주행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서울같이 예를 들어서 도심의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초보 운전자들이나 또는 바쁜 사람들에게 이런 주차 지형은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쓰기가 좋죠. 미국은 가보셨겠지만은 주차 공간이 아주 넓고 차 한 대당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스페이스 그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주행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H9, 여기서는 레벨 3로 들어가는데요. 엔드투엔드 모델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도어 투 도어, P2P, 파킹 투 파킹,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을 처리한다는 거고, 이 도어-투-도어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레벨 3 지능형 주행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지리자동차 G 파일럿의 정점에 있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목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 이게 당장에 발표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것이 자동차에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 FSD, BYD 신의 눈, 지리의 G 파일럿 이런 지금 최근에 발표한 이런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게 모양이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방법을 약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지리는 G 파일럿을 하는데 이게 레벨 수가 5개로 나눴어요. H1, 3, 5, 7, 9까지. 그 BYD는 신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가스아이 천신의 눈 그런데 레벨 수가 3, 가스아이 A, 가스아이 B, 가스아이 C로 이렇게 나눴고요. 테슬라는 FSD 하나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BYD는 지난 2월 10일 날 가스아이 천신의 눈을 공개했고요. 그들이 판매하는 21개 모델에 모두 무료로 업데이트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테슬라도 2월 25일부터 중국 내 적격 차량에 FSD 같은 기능 배포를 개시했습니다. 이거 오토파일럿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은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경쟁의 시작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분명한 것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는 분명히 에이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뭐 여러 세미나를 다니면서 인공지능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레벨 2와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3라고 하는 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게 낙관적으로 봐서 2035년께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벨 4가 있죠. 레벨 4는 서비스용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건데 대신 로보택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행 조건, 주행 거리, 주행 시간 등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레벨 4라고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고 자율주행하라는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G파일럿 같은 발표가 나왔을 때, 야, 금방이라도 몇 년 내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